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서는 국정안정과 정권 심판을 앞세운 두 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심을 대변할 후보가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후보 김종양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 더 크게 키워주신 의창구 민주진보 단일 후보 기호 1번 김지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좌파 우파가 아닌 대파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이라는 황당한 발언. 지난 설날 전후에서 사과 1만 원 시대라는 보도에 서민들의 가슴은 그저 철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오르지 않는 건 우리의 수입뿐인 듯합니다. 시장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참 죄송한데 만나는 상인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드는 건 골병이고 느는 건 빚뿐이고 나는 건 눈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마음을 살피고 주민의 위가 아니라 주민의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따스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경남도의 의장으로 의창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누구보다 의창구의 민원과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김지수를 여러분의 일꾼으로 크게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의 출마 인사를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창구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종양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마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으며 행정고시를 학교한 후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공직 재직 중 LA 총영사관 영사, 경남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등 다양한 보직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의 깊은 인연을 갖고 있으며 인터폴 집행위원과 부총재에 이어 201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기구인 인터폴 총재에 선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투표로 선정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우리들의 영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 경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자산으로 제가 나고 자란 의창구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대도약은 물론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 헌신하고자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창구민 여러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디 의창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제시되는 주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의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수도권 과밀, 지역 불균형 해소는 해묵은 국정과제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 지방 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고 고른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김종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인구나 지역 내 총생산, 100대 기업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위협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가 요구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먼저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창구와 관련해서는 의창구가 대한민국 제도약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K방산과 K원전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원전방산 특화 창원 제2국가산단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방산 원자력 특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창원 제2국가산단 지원 촉진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의창은 천혜의 낙동강 수변 공원이 있으므로 이 지역을 노인복지 등 차원에서 낙동강 수변구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네. 힐링벨트와 세계적인 주어진 최소 테마 시간이 확보하고 모두 싶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네, 못다 하신 발언은 후에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 지방은 인구 소멸, 수도권은 부동산 폭등, 지방은 부동산 폭망, 경남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행안부에 고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성장 잠재력인 청년이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학교 때문입니다.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경남의 인구 유출 전국 2위입니다. 창원의 인구 감소 비수도권 중 1위입니다. 작년 1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다 된 밥상 엎었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수도권 메가시티 대신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균형 발전이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신설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차제에 창원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보건의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등해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접근이 불평등하거나 격차가 없도록 입법활동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자질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 동안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되 발언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질에 국한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시되 인신공격성 비방은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후보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김종양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십시오. 지역균형 발전에 이양 의료 격차를 논의를 했으니까요. 이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양 후보님의 공약 중에 창원의대 신설이 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 관련해서 저와 우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정원 숫자도 점진적으로 증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저도 역시 창원의대 신설을 공약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기존 의대 정원 증원의 방침이 있고요. 신설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상대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김종양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후보님은 어떠한 비책으로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서
창원 의대를 신설할 것인지 그 비기가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사실 의대가 없는 곳이 우리 창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상대에서 3배 이상의 어떤 그런 정원을 갖다가 지금 늘리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 추이를 먼저 한번 지켜보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우리 이 창원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설득을 해서 반드시 우리 창원 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김지수 후보께서도 좋은 비책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그 부분도 그런 안을 가지고 제가 정부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썼던 제목인데요. 지방에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차별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의료 접근의 불평등에 더해서요. 지방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수도권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남 도곡동에 신고가액 18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 소유로 역시 강남 원주로의 오피스텔과 부산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강남의 오피스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벤츠, 더구나 아무나 살 수 없는 비상장 주식 2억 7천만 원까지 우리 후보님의 재산 목록은 그야말로 강남 스타일이십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 얘기하시는 북면 사람 아니시고 강남 사람 아니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조금 외람되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다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재산이 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으로 인해서 제가 재산을 늘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제가 거의 하위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사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2021년도에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산을 갖다가 고스란히 정려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재산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고향이 진전이기 때문에 진전에 있는 논밭 그리고 사시던 부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리받은 유산을 갖다가 하나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재산 신고액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갖다가 산 것은 딱 2번입니다. 제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제 사무실 인터폴 총재 당시 국내에 있을 때 머물렀던 사무실로 쓰고 있던 9평짜리 오피스텔입니다. 그 2개 외에는 제가 단 한 건도 부동산을 취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저희 재산은 상당 부분은 그저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정려받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김종량 후보의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여쭙다는 말씀 오히려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비상장 비상장 주식은 주식이요? 정말로 사전에 정보가 없이는 참 취득하기 어려운 재산 목록인데요. 무려 제가- 2억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떠한 주식이고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게 되셨는지도 간단하게 말씀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경기경찰청장을 끝으로 제가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예퇴직 수당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그때 우연찮게 알게 된 유산균 관련 제조업체입니다. 유산균 관련 제조업체인데 뭐 지인들께서 상당히 투자 권유를 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그 주식 지금 27만 주 가지고 있는데요. 액면가가 1,000원이고요. 그걸 갖다 2억 7천인데 우리 김지수 후보 그 금액에 사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했지만은 지금 실제 가격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빨리 좀 잘 돼서 제가 그죠? 좀 더 여유가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김지수 후보의 자질 검증 주도권 시간 6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영 후보가 김지수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볍게 먼저 우리 김지수 후보의 자질 검증과 관련해서 도덕성부터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론 일부는 이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인데 우리 김 후보는 범죄 경력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도의회 의장 시기인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방역 수칙을 어겨서 논란이 일자 그래서 공식 사과까지 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또 법 규범상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칫 법이나 규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 해명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음주 운전으로 100만 원 처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속무섭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젊은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술이 다 깼다고 생각을 해서 집이 또 바로 근방이어서 운전을 하다가 생긴 사고인데요. 뭐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번 선거 출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후보의 공약집에 보면 검사 정치를 이기는 따뜻한 약사 정치라는 타이틀로 공약을 발표하였던데 따뜻한 약사 정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지난 1월 출마 기자회견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마약 사건 관련 피의자가 사망한 것을 두고 현 정부를 야만, 살인 정권 등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고요. 따뜻한 약사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인에게 좀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것도 우리 해명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원래 약사입니다. 약사 정치인인데 지역에서 15년간 정치하면서 약사라는 직업이 정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검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정치하면 정치가 얼마나 폭압적이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툭하면 압수수색, 툭하면 기소, 툭하면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과거에 저희가 검찰 개혁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많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30초 다시 쓰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면 평소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김지수 모습, 그지 화난 어떤 얼굴의 모습하고 실제 때로는 표현되는 어떤 그런 거친 표현하고는 맞지 않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현균 피의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대 우리 이제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당이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저희들은 다 이제 경선등 공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후보가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당이 이제 평소에 우리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게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기회는 공정, 과정은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혹시 어느 당이 기회가 균등했었고 과정이 공정했었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그거 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심플했습니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저희가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 플러스 국내 여론조사 플러스 다른 당 기여도라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특정 그 지위에 있는 분의 예를 들면 권한이 좀 더 많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부여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천의 룰만 가지고서는 민주당의 룰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5명이 경쟁하셨는데 우리 후보님 공천되시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물론 이제 워낙 언론에서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네. 이제 친명 행제, 비명 행사 그게 대중화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뭐 저희 역시도 공정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되었었고 사실 김지수 후보 역시도 제가 봤을 때 뭐 썩 친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된 걸 보면 그죠? 뭐 썩 그렇게 우리 아니, 공천 룰을 말씀하시다가 창원 갑자기 지역에서는 비명 그렇게 행사, 뭐 친명 객관적으로 행제를 얘기하시니까 좀 제가 좀 당황스럽다는 공정성과 말씀을 관련돼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 얼마나 정의로웠냐. 제가 국힘에 우리 당 말고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얼마나 하여튼 부당하게 공천된 거를 예로 들을 수도 있지만 되지는 않겠습니다. 제 주도 토론이니까 네네. 잠깐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나중에 본인 주도 토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에 한 집중해 주십시오. 정체성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이건 이제 후보의 자질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예. 부분이니까 얼마 전 저 이재명 대표께서 창원 성남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가까이서 동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는데 혹시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자,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 6분이 다 끝이 났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시간을 주셔야 30초를 보장을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질의와 답변은 1분 이내에 해달라는 저희 사전 안내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는 편이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 양지하시고 계속해서 네. 토론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에 앞서 주요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의 김종영 후보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마에 따른 공약으로 의창구 통합 공약 7개와 읍면 동별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였습니다. 통합 공약 7가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먼저 방위 원자력 특화 창원 제2국가산단을 조성을 계기로 우리 의창구를 대한민국 제도약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셋째, 국도 79호선 확장 등 북면 지역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와 북부순환도로 2, 3단계 구간 조기 착수 추진 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의창중 관계이중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원인 의대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보강해 교육에 강한 의창구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재산권 보호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섯째, 낙동강변을 세계적인 친수 테마파크가 있는 명품 힐링 레저 주어진 관광단지로 시간 1분이 만들겠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후보의 공약 마찬가지로 1분 드립니다. 1분 안에 모든 공약을 발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요 공약과 지역 공약은 공보물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합니다. 창원은 국가산단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죠. 당연히 창원제의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규모면에서 100만 평에서 200만 평으로 확대하고 방산부품 연구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유난히 비중이 높은 것이 저희 지역 특징입니다. 파룡 스타필드, 명곡 소답을 연결하는 창원 중심 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원의대 신설 및 지역 의사제도 도입하겠고요. 그리고 SBRT 공사로 많이 불편하시죠? 주민 의견 반영한 대중교통 체계 수립하겠습니다. 허울뿐인 종상향 현실화로 단독주택 소유자분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단독주택 건폐율과 용적률을 60%, 200% 고도 4층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의창구 북면과 중동 지역을 1분이 중심으로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됐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급적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질의를 하실 때는 최소 답변 보장 시간 30초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후보께 5분 동안의 공약 검증할 시간 드립니다.
지금 먼저 우리 간단하게 우리 김지수 후보는 지금 원전 방산 특화 창원 제2국가산단 설립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원 제2국가산단은 애초에 지정할 때부터 그 네이밍이 방산 원전 국가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원전을 특화하지 않고서는 국가산단이 이런 이제 간단한 성공할 수 질문에 대해서는 없으시겠죠.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공보물에는 김지수 후보의 어떤 공약이 원전 방산 제2국가산단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또 오늘 어제 신문이네요. 경남신문에 보면 일부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반대 의론을 받아가지고 원전 특화 산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약을 철회했다는 어떤 그런 또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예.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제2국가산단의 네이밍 자체가 방산 원전 국가산단입니다. 그러나 이 방산과 원전이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첨단 미래 산업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공보물엔 정확하게 방산 원전 국가산단이라고 적시해 놓았고요. 다만 언론사에서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는 뭐 방산 원전 국가산단인데 이것을 뭐 현재 기존의 어떤 설비나 기존의 연구 수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미래산업 특구로 또 명명한 것도 있습니다. 예, 같은 그러면-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면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지수 후보 여전히 이제 방산 원전 특화 제2산단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의견인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사실 입만 열면 탈원전을 주장해온 그런 정당입니다. 탈원전을 사실 만병통치약처럼 활용해 왔는데 어떻게 원전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김 후보가 과연 제대로 추진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말씀을 오히려 드릴까요? 오히려 네. 그간의 어떤 그런 민주당 입장이라면 김지수 후보는 원전 제2국가산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제2국가산단 듭니다. 지정 발표와 동시에 환영의 입장을 내었다는 말씀 아울러 잠깐 드립니다. 제 이야기 드리고 네.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도록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공공의대의 신설건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공의대가 어떻게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의사 정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폭 정원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이었던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의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 발전에 비해 가성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방사선과 핵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환경이 치명적이고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총 사용 에너지의 약 20에서 25%가량이 원전이고요. 더더군다나 창원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협력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기보다 어차피 2050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리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30초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네. 유럽 국가들 중에서 EU 국가들 중에서 우리 네.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어떻고 어느 국가이고 지금 가장 또 새롭게 자, 이제 도약하고 30초 보장해 있는 주셔야 국가는 됩니다.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하시죠. 뭐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싶어서 아마 말씀드릴게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답을 살고 못 드리겠습니다. 살고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그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예전에는 독일이 유럽의 명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반원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친원전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전 주어진 정책이 시간 5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수 후보께 주도권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약 발표에서 꼭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빠진 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창구 북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하자 보수 직접 소송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과 동시에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원전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답변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원전이 지금 현실이고, 예, 뭐 당장 원전 생태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이 양리에 필요한 정책과 과제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논의의 과정 중에서 지나치게 좌파적, 우파적인 예를 들면 갈라치기 공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네. 검증해 주십시오. 네, 국가산단 공약을 드릴게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걸 하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 국가산단 약 100만 평입니다. 예. 현재 창원산단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요 규모인데도 우리 후보님 뭐 글로벌 대기업 유치하겠다. 저는 국책연구소 하나 유치도 정말로 막 고민해서 하나 했는데 우리 후보님 두 종 유치 공약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만 평의 이 규모 확장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서 예를 들면 규모 확장에 대한 공약이 없어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해서 국가산단에 유입될 많은 고급 청장년 인력에 대한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공약을 좀 보완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아울러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지금 10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단 내에 보는 것 때문에 자라산이라는 그런 산이 네. 낮은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돼 있기 그러면 때문에 어차피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린벨트가 네. 해제돼 가지고 그 15만 평이 다시 우리 원전 방산 특화 제2산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요. 사실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김지수 후보께서 이걸 200만 평까지 늘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더 규모를 갖다가 사이즈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때 같이 힘을 좀 후보님도 저와 보태주시면 같이 좋겠습니다. 200만 평으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 인프라 구축의 공약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공약을 좀 보시면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나왔던 모든 도로는 공약이 다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북면에 뭐 79호선, 북면 하만 칠원간 도로, 북창원 IC 만남의 광장 조성, 뭐 감계 진출림로 추가 건설부터 동대구 창원 고속도로 추진, 북부순환도로 지금 2단계도 못했는데 3단계까지 다 공약에 넣으셨고 굉장히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중에서 이걸 다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 우선순위 3개를 좀 꼽아주시면 어떤 도로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북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만 해도 4만 3천 명이고 곧 지금 1,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만, 7만으로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면의 이 교통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지금 79호선 있잖아요, 그죠? 79호선 확장공사 그거는 지금 우리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사실 지금 지계남산 고속도로 끝에서 하만 칠서 구간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연결되면 바로 5번 국도하고 연결돼서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 3단계 우리 북부순환도로 2, 3단계 구간이 아직까지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1구간 완성된 효용성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나 저는 많은 생각하고 도로를 있습니다. 자, 답변 시간 건설하시겠다고. 30초 보장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너무나 많은 도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중요한 도로를 찍어서 거기 집중하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시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보이지 않아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사실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은행의 문턱 문제잖아요. 문턱이 너무 높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제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이 담보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제가 네, 국회의원이 주어진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공약 검증 시간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더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지 잘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각 자질과 또 공약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주제 토론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한 주제에 대한 의견과 반론을 이어가되 발언 시간은 각 1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드립니다. 창원 SBRT의 실효성 및 보완 대책입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SBRT 사업을 둘러싼 전현직 시장의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시민 불편과 공사 지연, 부실 공사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2단계 공사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SBRT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과 또 후속 보완 대책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김지수 후보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창원의 자가 이용률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대중교통 체계가 잘 발달된 도시가 인구도 유입되고 도시의 발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박안수 시장 때부터 이 원희대로를 연결하는 트램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것의 결론이 버스 전용 차선, 즉 SBRT 구축 사업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요. 10개월간 세부계획 짜시고 500억 예산 태우셔서 원희대로 공사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부실이 많았다는 거죠. 감독도 부실했고요. 그리고 우회 교통이 부재하면서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함이 가중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안전관리도 좀 미흡했죠.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였습니다. 네, 1분 지났고요. 김종현 후보. 지금 우리 김지수 후보께서 SBRT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불편함의 주 원인이 부실 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부실 공사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지금 SBRT 왜 이게 우리 창원 지역에 적절한 그런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의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부산에서 호평을 받은 그런 사업이더라도 과연 그 사업이 우리 창원에 맞은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허성무 시정 하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업을 계획을 승계한 게 민선 창원시장 8기입니다. 물론 그대로 승계한 그런 시장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 이제 다시 1분 드립니다. 이 BRT 공사의 원래 취지는 대중교통 수단을 좀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BRT 공사 자체도 문제지만 간선버스를 내려서 집으로 타고 들어갈 지선버스 노선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간선버스를 내려서 환승을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지선버스 노선, 즉 지선버스든 마을버스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이 전체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해서 차선 자체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병목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원희대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하나로 북부순환도로, 즉 복림도계 동읍을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 이 구역에 신속한 개통이 필요하겠고요. 명서 이동과 사공원 사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본인의 의견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이견 또는 반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종현 후보 마지막 1분 드립니다. 자꾸 우리 김지수 후보께서는 이 BRT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후보님은 아예 BRT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렇지. 거잖아요. 지금 뭐 예. SBRT하고 연결되는 지선 뭐 이런 버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SBRT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와 이것을 확장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SBRT 확장 2단계 구간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요. 1단계로 건설된 SBRT 운행 상태를 보고 과연 이걸 그대로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시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제 토론은 4분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2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또는 상대 의견에 대한 이견 이 시간을 통해서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원 SBRT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의 의제는 창원대 과기원 전환에 대한 입장과 지방대 육성 방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의 지역의 대학들이 사활을 건 가운데 국립창원대학교가 기계방산특화 창원형 과학기술원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대학과 또 기존 종합대학 육성 어느 쪽이 대학을 살리는 길일까요? 과기원 전환에 대한 입장과 지역 국립대 육성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종양 후보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의 대학들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컬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대학의 혁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에 발맞추어 창원대학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원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병범도시인 창원에만 과학기술 관련한 전문 특성화 대학이 없습니다. 광주에는 광주과기원과 한전공대가 있고 울산에는 유니스트, 포항에는 포스텍, 대구에는 경북과기원이 있습니다. 올해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 창원은 대한민국 제조산업을 선도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최근 방산, 원전, 스마트 제조 등 세계적인 제조산업 중심지 창원 국가산단이 60조 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창원 국가산단은 미래 50년도 준비해야 하는 숙명을 품고 있습니다. 네. 창원대 과기원 입장 얘기하기 전에 아까 SBRT 제가 못한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께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전면 철거하겠다 SBRT를. 그리고 2단계인 3.15대로의 SBRT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 5번 중에 3분이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현역 시장이 1년 동안 500억 원 들여서 지은 공사를 쓰지도 않고 바로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시니 참 시민의 입장으로 황당하다는 김지수 말씀을 후보님 두 번째 주제 드리겠습니다. 토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창원대 과기대 전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의 문을 닫는다라는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존폐 위기가 현실인 거죠. 윤석열 정부가 전국 30개의 지역 대학을 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한 로컬 기업을 키우겠다 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명명하고요. 선발 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에 경상대만 선정이 되었지요. 창원대는 올해 재도전합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김지수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토론 때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지수 후보께서 BRT 전면 철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공약을 발표했다고 그랬는데 방안 검토, 전혀 그런 게 철거하는 아니고요. 방안 검토. 일단 BRT 1단계 구간 시행을 보고 국민의 시민들이 불편함의 도를 감안을 하여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지수 후보께서는 자, 30초 앞서 드렸기 때문에 30초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미래 50년 준비를 위한 핵심 인재는 지역 대학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메카가 창원이고 원전 산업의 복원 등 에너지 혁신 미래 기술도 창원에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원이 우리 지역에 설치된다면 그 기능을 매우 충실하게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분씩 남았습니다. 예, 창원형 과학기술원으로의 특성화 전략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과기부가 직접 지원하는 과학기술원은 대덕의 카이스트, 그리고 울산, 대구, 광주의 4곳에 있습니다. 창원대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폭적으로 과기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청년 인재가 유입이 되고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인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창원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창원 산단 상당수의 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이 지원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청년 유출이 감소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창원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형 과학기술원으로의 특성화 전략에 매우 찬성하고요. 당선과 동시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후보들의 지지 당부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후보 1분 드립니다. 15년 지역에서 정치해오면서 자리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이 당 저 당 기웃하지 않았고요. 비례대표 고민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제게 주신 자리에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지역 발전의 비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초중고 졸업 이후 줄곧 서울에 있다가 때만 되면 찾아와 당선되고 낙선하면 지역을 떠나는 숱한 정치인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며 지역 문제에 깊은 고찰이 있는 후보, 지역에서 이미 검증된 후보인 저에게 이번에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바구니 귤 사실 때 귤이 빨간 소쿠리에 담겨 있는지 파란 소쿠리에 담겨 있는지 보시지 않잖아요. 소쿠리 안에 귤에 집중해 주십시오. 의창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사람을 좀 봐주십시오. 저를 보시고 의창의 제도약을 위해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양 후보의 지지 당부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의창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 회복, 나아가 대도약입니다. 창원 국가 산단 조성 이후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한 적은 없습니다. 이를 창원 대도약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나 꿈을 말하고 공약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꿈을 이루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과 역량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30여 년간의 공직 경력과 국제기구 인터폴 총재로서의 경험 등 남다른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의창을 글로벌 경제의 뉴 핵심 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원전을 제약시하고 창원 경제를 망가뜨린 민주당은 우리 지역 더더구나 원전 방산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해야 할 우리 의창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우리 의창을 미래를 맡겨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창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김종양을 믿고 네. 선택해 주십시오. 토론이만 두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과제를 지혜롭게 풀면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 4월 10일 투표일까지 후보들의 정책과 행보를 깐깐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또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